김문수는 빤스나 입고 막 있고. 근데 김문수가 정말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긴 하나 봐. 그러니까 내세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할 거고. 저건 자주색 팬티인데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누가 저렇게 하냐고.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안 후보나 조경태 후보가 강조를 하는데 도로 질문을 하거든요. 김문수 후보한테.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정부에서 비상계엄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오 그거 막아야죠. 오 그거 막아야죠. 지금 국힘 전당대회 후보자 대표 뽑는 그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윤영호의 일부 일탈이라고 치부함과 동시에 자기들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걸려있는 건 김건희와의 연관성도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당원을 거의 최소 지금 3만 명 정도로 그때 한국일보가 보도했어요. 윤영호가 건진에게 보냈던 문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최소 인원이 들어갔는지가 이미 가닥이 잡혀 있는데 이 당원 명부를 특검 쪽에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막고 있는 거고 오늘 또 이르면은 압수수색 시도를 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맞겠죠. 왜냐면 오늘 의원총회 개최해가지고 맞겠다라고 국힘 쪽에서 1, 2. 아니 근데 저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종교와 거리가 어쨌든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그렇죠. 아니 저 얘기를 정말 답답하네. 대놓고 막을 게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나온다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검 쪽에서 그 명단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대조를 해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미지 제출 형태로 드리겠다라고 나온다라면 그 이상을 만약에 바란다고 한다라면 그러면 특검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다기보다 정당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고 정당의 자유를 얘기할 수도 있어. 네. 다짜고짜 다 막고 있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하는 얘기가 당대표 하겠다는 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 종교인도 정치활동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누가 종교 가진 사람이 정치활동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특정 종교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놀아놨다고 해도 괜찮아 우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말이 안 먹히는 거야. 근데 그게 그 와중에 저 김문수는 빤스나 입고 막 있고. 국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게요. 네. 이미 보도가 나왔잖아요. 통일교 2억이 국힘 시도당에 전달이 됐다. 이 증언이 이미 나왔고 지역 당 관계자들에게 이제 그거를 실무로 뿌려졌다는 총괄한 거죠. 게 윤영호입니다. 네. 그리고 통일교는 거의 뭐 정당이더만. 네. 1지구, 2지구, 3지구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이게 줬다는 거 아니야. 근데 호남지구 쪽 그 위원장은 우리는 지역 정상 그거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빠졌고 몇몇 지구 위원장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만약에 명단을 줘 특검팀에서 이거 한번 해보쇼 그러면 안 나와 당연히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조는 필수죠. 그런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놓고 지들이 뭐 여기서 뭐 빤스를 입든 체조를 하든 뭘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그런 걸 봐야 돼 짜증나게. 진짜 코미디이긴 한데 진짜 재밌긴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당사에서 농성한다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언론들이 이제 그걸 또 그거 말고는 사실은 근데 김문수가 정말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긴 하나 봐. 그러니까 내세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할 거고. 그렇죠. 그렇게라도 그걸 잘 가렸다. 블러 처리 잘했다. 저건 자주색 팬티인데. 제정신 아니야. 내가 진짜.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것도 저거고 체조하는 영상도 영상이지만 저는 더러워 죽겠어 아주. 김문수 씨가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 양반 저기 정가 중에 그거 있잖아요. 퇴거불응. 아니 근데 그걸 또 수많은 정치인들이 단식 농성하고 농성 다 합니다. 단식 농성하고 농성 다 하는데 저렇게는 안 해요. 저건 세계사적인 사건이 아닌가. 누가 저렇게 하냐고. 일찍이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님께서는 예전에 이제 좀 어르신들 예전의 인식을 아직 가지셔서 친구라는 자가 나갔는데 속옷 차림으로 나와서 절연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매너 없다고? 예절이 아니라고. 그때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갑자기 누가 찾아오면 의관을 정지하기 전까지는
안 보이는 것처럼 서로 돼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예. 이게 참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떤 분이 왜 이렇게 감옥 안에 있는 것 같냐 이런 말 댓글을 감옥 안에도 저러고 있으면 혼납니다. 그럼 그리고 김문수 노모가 규정 위반이야. 규정 위반. 규정 위반이야. 김문수 노모가 아니라 김문수 유모 작품이라고 모자이크 있는 작품이라고 또 이제 소식적에 좀 보신 분들이 그런 댓글도 달아주시는데 근데 단순하게 재미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저지경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도 좀 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뭐 지난 주말에 있었던 토론회 이런 거 안 보셨겠지만 제일 어이없는 대목이 조경태 후보가 김문수 후보한테 그런 안철수 후보한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왜 그렇게 탄핵 막으려고 했고 탄핵을 반대했으며 윤석열 왜 잡아가게 뒀냐. 그래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안 후보나 조경태 후보가 강조를 하는데 도로 질문을 하거든요. 김문수 후보한테.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정부에서 비상계엄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막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왜 막았냐고 김문수 후보가 계속 안철수한테 그 안철수 후보는 왜 막았습니까? 조경태 후보는 왜 그런 식으로 스탠스를 정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놓고 반대 질문이 들어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비상계엄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막아야죠. 아무 생각이 없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 방금 전에 뱉은 말인데 왜 막았냐고 반발해놓고 야 정말 저는 김문수 후보의 어떤 그 시대적 감성이 여전히 1970이나 1980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힘 전당대회 후보자 대표 뽑는 그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예. 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내란 선전 선동이어서. 기본적으로 저는 국힘 해산이라는 이런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언론들이 써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저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에다가 공중파잖아.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걔네들이 내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거. 네. 저거 진짜.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현실적으로 그 정당 해산이 가능하겠어요? 반헌법적인 어떤 그런 게 확인돼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된 것만 몇 개예요. 예. 그게 실제로 이어질지는 그거는 나중에 따지자고. 하지만 언론이라면 야, 저 정당은 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저 해산시켜야겠다라는 얘기 정도는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죠. 금기어야? 해야 돼. 사실 되게 웃긴 게 저기서 찬탄 반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웃겨요. 나는 그 단어가 진짜 웃겨. 황당한 거예요. 탄핵 반대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마치 이게 대등한 가치를 갖춘 것처럼 정치적인 담론이 되는 것처럼 다뤄지고 있는 것부터가 사실은 잘못이에요. 저는 저런 시기에 이제 저게 다 레거시 쪽에 이제 통용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100분 토론, 100분 토론은 또 특정 방송사니까 네. 오늘 띵글 토론에서는 살인에 찬성하는 박영식 앵커하고 네. 살인에 반대하는 양까무라 나오셨습니다. 네. 자, 살인에 찬성하는 논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예, 살인에 반대하십니까? 예. 살인에 찬성 반대가 있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맞아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절도나 강도를 경제활동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네.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이미 윤석열이 파면됐을 때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우리가 생방송으로 그걸 실시간으로 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포고문들이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국민들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알아. 근데 그렇게 이미 결론이 난 걸 두고 여기 와서도 탄핵에 찬성하느니 반대하느니 그리고 그렇게 쫓겨난 자를 다시 입당을 시킨다느니 어게인이지 어지간이지 그걸 하겠다고 하고 있는 얘기를 고스란히 또 반복을 하고 있어. 그렇죠. 9개월째인데 음. 그 당에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이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특검 수사 과정을 보니까 수사만으로도 국민의힘은 충분히 가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서 위헌정당 심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무너지겠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지금 이렇게 당당하고 뻗대는 수준이고 게다가 언론에서 이 국민의힘 정당의 과거 위헌 사례들, 위헌 행위들
이런 거를 강조해주지 않을 거라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심각하게 위헌정당 심판에 대해서 띄울 필요는 좀 있다라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모으고 실제 언론이 거기에 지금 국민들 여론이 이 정도로 뜨겁구나. 아니 뭐 통합진보당의 해산 과정만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은 차고 넘치는 사유가 있는데 그쵸.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굳이 피한다? 할 필요는 없다. 국민을 믿고 위헌정당 심판 헌재에 밀어붙여도 된다라는 그 여론을 이제는 형성을 해도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지금의 상황은 국민의힘을 오히려 살려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봐요. 왜 이 전당대회 아마도 김문수님 장동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국민의힘이 이 그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에서 대표가 뽑히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접수되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그 단순히 아스팔트 구구라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온갖 한국 사회에서 이런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한 세력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통일교, 신천지, 네. 정광훈. 네. 거기에 뭐 이게 진짜 오른쪽에 가 있는 사람 전환길. 다 합쳐가지고. 극우라는 표현이 사실은 제가 쓰는 극우는 보수의 극단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기존 정치 체계 민주주의 헌법 공화정을 부인하는 세력들을 다 극우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저 정당을 우리가 공당으로 대접을 해야 된다라고? 나는 그거는 아니 정말로 큰 건물을 갑자기 그냥 뭐 깡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건물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는 그러니까요.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왜 저런 생각 사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걔들을 쫓아내고 이제는 양아치들이 그냥 그 건물을 차지하게 생겼거든. 차라리 정리해 주는 게 오히려 살려주는 길이야 이게. 거기에 근데 또 이제 수구 꼴통 기득권 세력까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반공 개신교라든지 극우 개신교가 같이 붙어 있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이제 광고 받아 먹는 이제 소위 극우 보수 언론들까지 국민의힘을 하나의 정당으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이 분위기가 너무 오래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완전 종합 선물 종합 극우 세트. 맞아요. 종합 반헌법 세트가 이제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단어가 됐다. 정말. 국힘은 이제 보수의 대변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 뭐 전당대회 하나마나한 짓거리고 토론회도 보나마나 하거든요. 그래서 안 보셔도 되는데. 심각해요. 예, 진짜 심각합니다. 이 그 뭐 그리고 또 상대하시는 분들이 막 그렇게 매운맛도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가 또 굉장히 점잖게 또 얘기하거나. 소위 또 본인 특히 안 후보는 자주 긁혀요. 뭘 얘기하면 자꾸 긁혀서 보는 내내 안타까워하면도 안 되지만 정말 안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실 분도 별로 없을 거야. 그렇죠.